네, 안녕하세요. 외돔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코인을 배웠고, 벌었고, 이런 전후 과정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송하면은 완전 그 옛날 추억의 세팅을 좀 해봤고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2017년도 한 3, 4월경에 코인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코인원에서. 네, 그 당시에는 업비트랑 바이낸스가 없었으니까 코인원과 빗썸이 1, 2등을 다투던 시절이었어요. 해외 거래소로는 비트파이넥스랑 폴로닉스, 비트렉스가 대중의 거래소던 시절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당시에 코인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이더리움이 4만원인가 이랬는데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2만원인가 4만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한 200만원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저의 지인 중에 지금은 코인으로 사기를 치고 잠적한 사람인데, 비트코인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코인원에 돈을 입금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하루에 10만원만 벌어도 30일이면 300만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10만원씩이라도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단타를 하는데, 저는 양봉 음봉이 뭔지도 몰랐고 주식도 해본 경험이 없고 아무 경험이 없어서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막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비트코인 갤러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와이즈 리딩방이란 데 납치당해서 그 방이 회원들을 전부 손실시키고 잠수를 탔어요. 중국발 하락장 때 채굴금지에서 2017년도에도 하락장이 한번 세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했던 기억도 있고, 이제 그 시절에 저는 해외 거래소에서 1분봉 차트를 보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걸로 단타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그 외에도 그 당시에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코인이 한 6, 7개밖에 없었던 시절에 단타를 해서 초단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서 양봉이 뜨면 올라갈 시점쯤에 다음 봉이 양봉이라는 생각을 계산을 가지고 1분봉 초단타를 해서 돈을 벌었고, 500만원으로 1억을 딱 찍었을 때 제가 매매를 하면서 깨달은 법칙 몇 개를 세웠습니다. 저만의 법칙을. 시드는 3천만원으로만 단타를 한다. 하루에 100만원을 벌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매매를 마감한다. 더 돈 벌려고 욕심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 손절은 고민 없이 빠르게 다시 진입해서 복구하면 된다. 내가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코인에서만 매매를 한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세워놓고 거래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되진 않더라고요. 100만원을 벌면은 딱 1당을 채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애매한 자리들은 싹 다 버리고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 날부터 점점 1당 목표 100만원을 초과해서 점점 많이 벌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뒤에는 제가 한 5억 정도를 벌게 됐었어요. 그래서 5억 정도 번 돈으로 코인을 좀 한다고 꺼드럭대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2017년도 중후반쯤에. 근데 제가 자주 방송을 보던 사람이 영정을 당해서 심심하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송을 시작했는데 또 잘 돼서 시청 인원이 한 200명쯤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려가고, 매매 시드를 점점 이렇게 진진적으로 올려갔어요. 매매 시드가 이제 1억까지 늘어나게 돼요. 중국의 채굴금지가 가시화되면서 리플이 300원에서 막 100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대하락장이 있었어요. 중국 채굴금지 하락장이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스캘핑을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 강했던 트레이더였어요. 그러니까 스캘핑 단타는 기본적으로 하락장에 강합니다. 초단타는 하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잠깐 먹고 빠지고 다시 현금 대기하다가 다시 패닉셀이 추가로 나오면 기술적 반등을 잠깐 먹고 나오고, 이러한 스타일에 유리하기 때문에 스캘핑 단타는 오히려 하락장에 유리하고, 코인을 홀딩하거나 들고 있는 타입이 아닌 거래이기 때문에 대신 상승장에서는 홀딩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벌지는 못해요. 저는 이 시절에 제가 많은 거래 경험을 해서 몸으로 배운 패닉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나 과매수에 의한 고점에서의 하락은 아직도 제가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매달 빗썸에서 최소 1억, 2억, 그 당시에는 빗썸을 수익 내역을 날짜별로 볼 수 있었는데, 매달 빗썸에서 1억, 2억씩 벌어가지고 시청자들이랑 서로 인증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비트코인 캐시 초단타 매매하다가 이제 90만원에 물렸는데, 물려서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막 110만원이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2017년도 후반쯤에 업비트가 수십 개 코인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래소를 열면서 또 이제 방송을 하면서 10억 정도 번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한 1억 정도 들고 업비트에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업비트는 당시 해외 거래소에 상장 안 된 코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차트를 보면서 스캘핑하는 이 전략이 안 먹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절에 과감히 포기를 합니다. 이 매매를.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 넘어가서 했던 거는 호가 매매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이 호가 매매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 호가 매매는 저도 스캘핑은 구조는 똑같은데 해외 거래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호가나 차트만 보고 초단타 스캘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몸으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이제 코인의 상승장이 오면서 강하게 매수해서 따라가는 추격 단타 스킬이나 호가의 매수벽 쌓기 스킬, 이런 것들 다양한 스킬을 경험으로 쌓게 돼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거래를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인기가 아주 많아집니다. 한 시드를 30억쯤 벌었을 때 제가 유명해지면서 너도 나도 이제 업비트에 돈을 넣으면서 업비트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절에 인기도 많아지고 나를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코인도 인기가 많아지니까 제가 단타를 해서 내 코인이 못 올라간다, 너보고 따라 사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다, 뭐 이런 너보고 따라 단타 사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다는 이제 질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승장인데 초단타를 하면서 놓치는 수많은 상승분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이때부터 방송에서 스윙과 중기단타 매매 위주, 그리고 초단타도 약간 섞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과감히 제 매매 스타일을 바꿉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방송에서 이제 한 100억 정도 벌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는 실질적으로 5억, 매매 시드는 5천 가지고 처음에는 3천으로 단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매매 시드를 5천, 그리고 1억,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5억, 그 다음에 7억,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 시드에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걸 확인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제 시드를 늘렸어요. 벌면은 무조건 출금하는 습관도 가졌고, 예를 들어서 내가 초단타를 쳐서 50만원을 벌었어. 그러면 바로 50만원을 출금합니다. 출금 수수료 1000원인데 출금 수수료 무시하고 그냥 출금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쌓아가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스윙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어쨌든 방송에서 스윙과 중기단타를 시작하게 하면서 100억을 찍게 됩니다. 100억이란 시드를 달성을 하니 박상기 난, 그리고 코인의 무한 횡보, 그 당시에 2년 넘게 사귀던 제 여자친구와 이별, 이런 문제 때문에 방송을 접게 돼요. 그리고 18년도, 19년도 업비트에 있는 더지코인에 물렸습니다. 어차피 물렸으니까 존버를 하면서 그냥 강남에서 살면서 펑펑 놀기 시작해요. 20억을 그리고 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진으로 넘어가요. 2019년도에 미니 상승장에 다시 돈을 복구를 하고 공익근무요원 훈련소 한 달 입대 편지를 받고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코인을 전부 가지고 있는 걸 다 정리하고 군대에 들어가던 날이 2020년 2월 13일이었어요. 이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코인에. 그리고 군대에서 나온 날인 2020년 3월 12일 코로나 빔으로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최저점이었죠. 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시절에 이제 우연히 훈련소를 입대하게 돼서 저는 이 시절부터 이제 매매를 거의 띄엄띄엄 안 하기 시작해요. 공익근무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코인이 2만 불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익근무하던 제가 이제 공가를 받게 됩니다, 몇 달씩. 그래서 이제 저는 알트 코인 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연히 이제 코인원에 플레이튼을 살려고 카카오가 묻었다길래 10억을 입금을 했는데, 플레이튼이 미친듯이 상승을 시작하면서 막 무슨 뭐 10배, 10배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올라요. 이거를 이제 먹고 막, 그리고 그 시절에 코인원에 있던 모든 코인들이 하루에 막 일주일 만에 막 100배씩 상승하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10억으로 100억을 찍습니다, 코인원에서. 그리고 우연히 그 시절에 지인이 스시리파이라는 게 생겼을 시점 3일 뒤에, 그러니까 스시리파이를 당시에 아무도 몰랐는데 스시라는 코인이 생기고 난 뒤에 3일 뒤에 저한테 이 디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스시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 이더스캔, 뭐 지갑 주소 보는 법, 뭐 디파이 보는 법, 뭐 유니스왑 보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저는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그리고 뭐 이런 걸로 돈 복사를 하고 개발자 지갑 주소 트래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뒷지갑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시절에 21년도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6만 불에 이제 다다른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2021년도 후반기에는 코인을 아예 안 해요. 저는 붓다빔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붓다빔을 안 봤기 때문에 못 봤어요.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시절에 코인을 안 해서 너무 코인이 올랐다고 6만 불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제가 군대가 끝나고 얼마 아닌 뒤에 2022년도 중반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2달쯤 안 되는 시점에 갑자기 풀매수라는 걸 하게 돼요. 2022년도 중반에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업비트 현물 플러스 바이낸스 현물 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루나 악재로 인해서 모든 시장에 있는 코인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 30억에서 40억을 손절을 하게 되고 코인을 떠날 것이라면서 방송을 접습니다. 물론 시장도 떠납니다. 그래도 코인은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종종 들여다보긴 했죠. 예, 이 시절에 이제 게임만 했는데 어쨌든 뭐 21살부터 28살까지 해왔던 게 코인인데 한순간에 안 보는 것 자체는 어렵더라고요. 보는 것 자체가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FTX 악재까지도 뭐 받고 이래서 뭐 그때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루나 시절에 잃은 돈을 다시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코인판을 기웃거려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여태까지의 코인 1덱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2017년도에 한번 방송을 했다가 2018년도 중반에 접고 2019년도에 잠깐 복귀를 했다가 현물장이 너무 거래량이 없어서 한 3개월 안 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또 복귀를 잠깐 했다가 한 3개월 하다가 이제 루나 하락을 맞고 접게 됐는데 2023년도에 이제 다시 복귀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방송을 하던 긴 기간 중에서도 이제 레퍼럴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게, 너가 그때 레퍼럴 받았다면 너가 지금 700억을 뭐 벌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왜 그 당시에 레퍼럴을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마진이란 것에 자신이 없던 시절이라 그랬을 수도 있고, 마진 방송을 할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은 아프리카 운영자가 레퍼럴을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추천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단순한 관종이어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다만 제가 방송에서 7년이란 기간 동안 배웠던 것들은 역시 외도미가 진짜 코인 잘한다, 이런 주위의 인정 그리고 관심에 더불어 따라오는 많은 돈을 번다는 시청자들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었어요. 물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한때 제가 방송을 했던 유명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제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래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장에 보면은 제 방송을 보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뭐 소비 네임드 유저들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저는 고마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고 그 시절에 코인을 접하게 돼서 돈을 날리게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벌게 된 극소수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물론적으로 근데 제가 방송을 했던 총 기간들을 돌아보면은 제가 보여줬던 많은 노하우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보다 욕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간이 시기와 질투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제가 마진 방송으로 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7년이란 기간 동안에 제가 모든 시간에 방송을 항상 하진 않았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제가 레퍼럴을 받지 않고 방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공유했다는 것보다, 제가 복귀해서 레퍼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욕하기에 바쁜 행동들을 보면서 내가 시청자한테 7년 동안 내가 온몸으로 노력하면서 배운 것들을, 노하우들을 공짜로 알려주기도 했고, 그런 게 다 멍청한 짓이었구나를 좀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 말을 들어보면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다시 방송에 복귀했냐고 물어봐요. 여전히 댓글에도 간간히 올라오고. 제가 방송을 복귀한 이유는 하나예요. 코인을 하고 싶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고 현물 시장에는 여전히 거래량이 없고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물로 복귀를 2번인가 했다가 복귀를 접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물로는 이제 복귀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현물로는 복귀를 안 할 겁니다. 방송에서 현물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 업비트에서 방송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현물 시장이 선물 시장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진다는 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시청자를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고 많이 좀 낯감지러운데 가끔 이제 제 팬들 중에서 진짜 많이 고마운 친구들도 있고 많이 고마운 형님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뭐 관심종자기도 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제 시청자들을 돈을 잃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하지 마세요. 코인을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받는데, 제가 현물을 하지 마시고 마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새끼 뭐 또 레퍼럴을 받아먹으려고 뭐 그런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코인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코인을 할 거면 마진은 너무 위험해요, 현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한때 그랬었고, 근데 지금 루나 시절 이후부터는 현물도 마진만큼이나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인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진으로 돈 잃어가면서 온몸으로 돈 버는 방법을 깨우치실 생각이 없으면 코인은 현물로도 마진으로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본인이 코인할 생각이 있으시고 마진을 앞으로도 하실 거라면, 저도 배우는 입장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코인 방송을 처음 할 때나 접었을 때나 중간에 때나 지금 현재도 코인 시장에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 여전히 솔직히 많이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매매라는 거 앞에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겠습니다. 매매 앞에서는 한치 떳떳함이 없게끔 매매를 할 거예요. 너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늘 그랬지만, 이 방송이라는 걸로 물론 이득을 안 취하려고 하면 안 취할 수는 없겠지만, 매매를 사기치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매매가 뭔지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애정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그라들어.